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댓글 부대가 활동하고 있다.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중국 차도 품질이 좋아져서 현기차 누가 사냐. 알리테무에서 사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텐데요. 그런데 설득되신 분, 이 댓글을 두고 난 중국산 전기차 사야지 라고 설득되신 분 아무도 없죠.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별 효과도 없이 미비할 텐데 왜 하는 거지?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카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댓글 부대가 활동하고 있다는 의심적인 정황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한다는 얘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기존에 중국 댓글 부대가 활동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무튼 분열을 일으킨다 그런 내용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 큰 이슈고 연구가 되고 있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바인데 중국이 기존에 알려졌던 댓글 부대가 주로 활동을 했던 영역은 정치, 사회 분야입니다. 정치 같은 경우는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뽑도록 사람들의 이 심리적 선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 분야 같은 경우는 온갖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댓글을 계속 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논문에서 나온 중국의 댓글 공작은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댓글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 산업 분야에조차도 중국의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행위가 뻗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힌 논문이라고 해요. 본인들이 지금 가장 주력으로 내놓고 있는 산업 분야를 콕 찍어가지고 댓글을 달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먼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한참 핫하죠. C커머스, 알리나 테무, 쉬인 같은 C커머스 관련된 내용. 근데 이 네 가지가 어떤 분야입니까? 저희 귀해박정원에서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다뤘던 분야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컨텐츠에도 중국 댓글 부대가 침투를 하고 있었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쩐지 가끔 좀 이상한 댓글이 보인다 했었는데 경제라는 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연관이 된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밀린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걸 걱정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댓글에 다는 분들을 보면 한국 분들 당연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기업을 비판하는 댓글도 달리고 한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도 달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전부 중국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이 둘을 분리해내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댓글의 내용만 봐선 비슷하더라도 이걸 무턱대고 전부 다 중국인이 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진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을 산정을 해두고 기사 70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려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을 욕하고 중국을 찬양하는 내러티브를 가진 댓글을 다 골랐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이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비난하는 톤의 그 댓글들 위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는 댓글 이력을 볼 수 있잖아요. 처음 단 댓글부터 그 최신의 댓글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중국인으로 볼 때 의심이 가는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들인지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제 70개 정도의 어떤 그 뉴스 샘플에서 약 120명 정도 되는 의심자들을 선별을 했고요. 그 중에 한 77개의 계정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단 댓글의 개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됐나요? 보통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의심 가는 계정을 연 시기가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시작하는 계정도 있고 더 오래된 계정도 있거든요. 근데 루틴하게 적게는 하루에 4개에서 많게는 11개에서 12개 그 이상의 댓글을 일정하게 매일매일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7일이면 7일을 거의 출근해서 도장 찍고 댓글을 달듯이 댓글을 달았어요. 연구자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선별한 게 한 그 정도 숫자라고. 저희가 이제 진짜 전수조사를 마음먹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계정들을 더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인이 순수하게 댓글을 단 경우는 어떨 땐 사회 기사에 댓글이 달려있고 어떨 땐 경제 기사에 달려있고 간헐적으로 가끔씩 한 번씩 댓글에 다는 이런 패턴을 보인 반면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분류된 패턴은 하루에 일당량을 채우듯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댓글을 남기는데 이 댓글이 전부 경제 부문에 어떨 땐 복붙을 하기도 하면서 댓글을 남기는 경우 이런 경우만 비정상적인 댓글 활동으로 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달린 기사의 댓글이 450개
50개인데 뭐 그중에 많게는 한 77개까지가 중국인이 쓴 댓글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전체 댓글의 10% 넘는 수치가 이상 활동으로 이 식별이 되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뭐 한 4,700개씩 달리는 영상이 있었는데 네이버의 댓글과 거의 비슷한 댓글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문제는 유튜브에서는 댓글의 이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을 분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지만 이 네이버 댓글을 분석한 그 결과로 유추해 봤을 때 4,7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다면 이 중에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댓글을 한 750개 정도 뽑아낼 수 있었다.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계정의 패턴을 역시 논문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대놓고 중국인, 투사 같은 경우 뭐 오송홍기를 해놓는다거나 이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해놓는다거나 댓글 내용도 아예 그냥 한자로 써놓고, 두 번째는 국적을 모호하게 하면서 중국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속임수를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인 척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인인 척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한국인인 척하면서 한국을 비하하고 한국 기업을 욕하는 내용, 하나는 한국인인 척하면서 중국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내용. 몇 가지 사례를 좀 제가 뽑아왔는데 이 알리테무 관련된 댓글 중에 이 중국에게 열등감 좀 그만 느껴라, 같은 한국인으로서 진짜 창피하다, 현대차는 안 되지, 중국 전기차가 최고, 삼성이 화웨이 걸 베꼈겠지, 이젠 남조선 조선족 놈들 기술 바닥 쳤거든. 제가 지금 이제 댓글 몇 개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댓글을 10,000개를 달든 10만 개를 달든 한국 사람이 이거를 보고 나는 오늘부터 중국산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아요. 이 부분이 경제산업 분야가 가지고 있는 댓글의 어떻게 보면 한계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별 효과도 없이 미비할 텐데 왜 하는 거지? 일단 첫째, 중국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이 손자병법의 나라 아닙니까?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가장 큰 승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이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평상시도 전시와 구분을 두지 않고 인지전을 통해 가지고 여론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전술을 꽤 오래전부터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의 영향력 공작 또는 인지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영향력을 공작합니다. 중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외부 국가에 대해서 중국의 유리한 여론을 증진시킨다. 군사 정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학, 외교, 문화 이런 거, 그리고 또 산업 분야 뭐 이런 것 전반에 걸쳐서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의 효과가 있든 없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댓글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의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의 발달입니다. AI가 요즘 어떻습니까? LLM이라고 하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챗GPT 같은 경우가 뭘 하고 있느냐?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같은 데랑 계약을 해가지고 댓글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미래 AI 시대에는 정보의 질이 아니라 정보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양적인 부분을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사람이 이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AI는 이 댓글을 학습을 했다면 중국이 최고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서 지금도 뭐 삼성 핸드폰이라거나 이런 게 이 세계 최고의 고급 핸드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국 차보다 못하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해외에서 고급 브랜딩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중국 내수용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민심도 굉장히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의 이 언론은 거의 대부분이 관영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여론을 퍼다가 소개하는 식의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 경제 기사에 댓글의 10% 넘는 수치가 한국 기업을 욕하고 중국을 찬양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걸 그냥 그대로 퍼다가 한국에서조차 한국 기업은 욕을 먹고 있고 중국 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역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중국인들의 민심을 달래기용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로토가 따로 존재한다는 게 있어요. 최근 수년 동안 조금 부정돼 왔던 게 혐한 분위기였거든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왜 산업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하고 기술 빼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역으로 최근에는 한국이 중국의 것을 다 훔쳐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내려지고 합니다. 해외에서 댓글 부대에 대한 수사와 뭐 처벌을 할 정도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좀 방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이 논문을 연구한 연구진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 송파구에서 중국 비밀경찰서가 적발됐다라는 뉴스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 이른바 비밀 경찰서를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중국 식당 대표가 중국 식당 동방명주의 대표 왕해군 씨는 이유 없는 압박과 방해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때 당시 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뉴스에 연일 해당 관련 보도가 쏟아졌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처리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미국 뉴욕에서도 벌어졌거든요. 제가 당시에 뉴욕 특파원이었는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중국 식당이 알고 봤더니 중국의 비밀경찰국이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데 미국은 곧바로 이 사람들을 체포를 했고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건 외교적 탄압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한 걸 미국은 바로 했단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수미 테리라고 전직 CIA 직원이 이제 한국계 여성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나라를 대리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혈맹 관계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를 대리를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적성국이든 이 혈맹국이든 상관없이 위법사항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서 댓글 작업을 하고 뭐 비밀 경찰서를 운영을 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발견되는 족족 체포를 하고 기소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게 공권력으로 맞다 틀리다조차 밝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논란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논문으로 여러 사회학적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밝혀낸다 하더라도 국가의 공권력이 이거를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 가지고 뭔가 법적 처벌을 해야지만 확실하게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관련 법이 없다는 겁니다. 뭘로 처벌할 거예요? 간첩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간첩 관련된 법은 부적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활동을 했을 때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동방명주가 중국의 비밀경찰국으로 의심을 받았을 때 무슨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느냐? 5개 광고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수사를 착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설사 여기서 중국 정부를 위한 활동을 비밀리에 했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이 수교를 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댓글을 다는데 이걸 무슨 혐의로 처벌을 할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 중국이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 자기네가 밀고 있는 이 산업이 한국과 정말 경쟁 상태에 있는 관계도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런 댓글 작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이 돼도 여전히 우리는 이걸 정황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고 국가적으로 이게 밝혀지는 게 거의 없는 상태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대선 개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FBI가 개입해서 수사를 해서 러시아의 개입, 정부의 개입이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일어났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인식을 하자. 있을지도 몰라 없을 거야라는 논란에서부터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공권력이라는 데서 수사를 해서 이제 어떤 정도의 그 객관적인 내용들을 알려준다면 그 의심을 하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시술의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단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제시를 해도 거기서 그냥 멈추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스파이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쪽으로 기술을 넘기는 행위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는데 우리나라 회사를 다니다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직을 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 중국인들에 대한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을 국제사회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이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법안 근거부터 마련하는 이런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게 당장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